속도로 이 변화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변화하고 있는데 옛날하고 또 다른 점이 뭐냐? 첫 번째 빠른 속도, 두 번째는 뭐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여. 무슨 뜻이냐? 자, 19세기에 전신 전화 철도가 만들어지고 등장했을 때, 또 20세기에 전기와 이 자동차가 이 땅에 지구상에서 등장을 했을 때는 이 변화하는 게 보였단 말이죠. 체감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변화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디지털이 만든 네트워크 선상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것도 변화도 어떤 변화냐면 전대미문의 변화가 그렇게 확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의 실체도 모르겠고 변화의 규모도 모르겠고 변화의 속도도 모른다는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이따 한번 보십시다. 자, 세 번째의 키워드, 21세기의 키워드는 감성과 문화입니다. 우리가 19세기는요, 생산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고요. 20세기는 기술의 시대였어요. 만들어낸 거를 조금 더 많이 만들고 좋게 만들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감성과 문화의 시대라 그럽니다. 소위 3D의 시대라 그럽니다. 이 3D는요, 이렇게 이 감성과 문화와 관련해서 첫 번째 디지털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디자인이라 그러죠. 세 번째 DNA라 그럽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제는 우리가 소득도 늘어나고 여가 시간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와 함께 대중매체도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아주 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취미 집단도 다양하게 이렇게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소비가 이 옛날같이 남하고 똑같은 소비는 이제는 더 이상 싫다는 거죠. 차별화해야 되고 집단화하지 말아야 되고 나만의 소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매스 프로덕션이라는 게 뭡니까? 소품종 다량 생산이란 말이죠. 대량 생산. 여기에서 이제는 많은 품종을 맞춤 생산으로 가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도요. 옛날에는 만들어준 거 그냥 쓰는 수동적인 그런 소비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는요.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프로슈머입니다. 이 컨슈머,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인 프로슈머예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유저인 동시에 창조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변화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영을 못한다든가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생산 요소 이런 거보다는 이제는 무형적인 생산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됐다 이거죠. 이 지식이 중요하고 디자인과 브랜드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과 상상이 융합해서 신제품이 만들어지고 신기술이 만들어집니다. 저희 어렸을 때 만화책으로 로봇 태권브이 아톰 이런 거 봤어요. 그 다음에 만화요. 이것이 지금은 휴버라는 지능형 로봇가 만들어지고 있고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그것이 현실로 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상상력이 감성과 문화가 우리 시대에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태까지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화 그리고 지식 기반 경제 세 번째로 감성과 문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국가 경쟁력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계화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경제적인 국경이 와해되거나 낮아져 갖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들이 노동이라는 게 해외로 별로 못 다녔어요. 그죠? 자본이라는 것도 별로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생산함수에서 이놈들은 꼼짝을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이 생산 이 요소들이 이 녀석들이 얘들이 막 돌아다녀요.
저희 집에 애가 둘이 있습니다. 한 녀석은 지금 런던에 있고요. 한 녀석은 뉴욕에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한국 애들이지만 걔네들은 미국을 위해서, 영국을 위해서 이 국부를 창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제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경쟁, 이것이 이제 국가 경쟁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요. 국민소득으로 쳐서. 그럼 이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첫 번째, 이 돌아다닐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남아있는 생산 요소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뭘까요? 그게 이런 거예요. 사회 제도, 생활 관습, 뭐 사고 방식,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우리가 이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높이는 방법. 이 돌아다니는 얘네들을 우리나라로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거의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매년 이민자를 100만 명씩 수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구가 3억이 넘어갔어요. 이 미국 이외의 선진국가 중에서 출생률이 감소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노동 인력을 해외에서 좋은 인력들을 데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미국과 같은 슈퍼파워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 좋은 노동 인력들을 해외에서 데려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 주민들이 얼마 살고 있냐면 작년에 110만 명이 됐어요. 1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이 사람들을 대하는 생각은 어떠냐? 아니 옳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인 편견하고요, 배타적인 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사가 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70%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폭행도 당해보고, 폭언도 해보고, 당해보고, 무시도 받아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쪼다 같은 생각이냐고요. 우리나라 좋아갖고 온 사람들을 우리